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제 우리는 이제 새로운 또 선거를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를 해야 되고, 자, 이렇다면 우리가 과연 이 보수 지지층뿐만 아니라 중도 확장력 있고 선거에 이길 수 있는 그런 리더를 이제 내세워야 될 텐데, 그렇죠. 근데 그 한편으로 보면 그 한동훈 전 대표가 물론 뭐 그동안 많은 이 원래 지지자분들한테 배신자다 뭐다 많은 비난을 네가 대통령 끌어내린 거 아니냐 막 그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네. 근데 한동훈 전 대표가 정치권에 들어와서 지금 한 일을 보면 그렇게만 수정을 했더라면 대통령이 그렇게 한 전 대표와 어떤 이 토론을 하고 그런 걸 해서 수정했더라면 이 지금 참담한 상황 지금 솔직히 대통령이 갈 집도 지금 마땅치 않아서 지금 뭐 원래 오늘 내일 나가려고 그랬는데 지금 늦춰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지금 솔직히요 대통령실이 4대4로 기각될 걸로 거의 확신하고 있어요. 대통령도. 네. 그러니까 아예 갈 거는 생각도 안 하고 가서 뭐 현충원 참배하고 뭐 회의 소집하고 국민 성명 이거 다 준비해 놓고 있었어요. 네. 그러다가 지금 완전히 멘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갈 곳을 준비를 안 해놨어요. 지금 아크로비스타 하는데 거기는 경호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 제3의 장소를 찾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마땅치가 않아 그럽니다. 이런 지금 비참한 상황을 맞이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 좀 객관적 진실을 좀 아프더라도 그냥 그 사실로서 받아들이는 이게 잘 안 된 거죠. 희망적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그거를 사실인 것으로 그렇게 좀 믿고 뭐 한 결과이지 않을까 이렇게 싶은데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이제 그 아까 계엄의 밤 그 다큐멘터리를 만들면서도 뭐 그런 걸 좀 고민을 했는데 네. 그 계엄의 밤 있잖아요. 한동훈 대표가 하자는 대로 추경호 원내대표가 같이 힘을 합쳐줬으면 저는 역사는 완전히 바뀌었다고 봅니다. 정말 그 순간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했는데요. 한동훈 대표가 우리가 들어가서 먼저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 우리 여당이 앞장서서 이거를 고쳐내자. 계엄을 해제시키자. 근데 추경호 원내대표는 끝내 거기에 동조하지 않고 의원들을 국회가 아닌 당사로 몰았어요. 당사로. 근데 이제 한동훈 대표 따라간 국회의원들 18명. 근데 그게 18명이 아니고 거꾸로 81명이었다면 저는 역사는 바뀌었을 거라고 봐요. 그렇죠. 저 이재명은 숲속에 숨어 있었잖아요. 네. 그럼 비상계엄을 누가 해제시켰습니까? 그 모든 게 그런 국민의힘 주도로 이제 다 이루어지고 그게 대통령의 저는 그러면 탄핵까지 안 갔을 안 수도 갔죠. 있어요. 네, 탄핵까지 안 갔죠. 안 갔습니다. 네. 그러면은 질서 있는 퇴진 시나리오가 딱 관철이 됐을 겁니다. 네. 참 뭐 뒤에 생각해 보면 후회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어쨌건 그동안 우리가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을 내렸더라면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역대 대통령들은요 왜 문제가 없었겠습니까? 근데 정치를 했던 대통령들은 자기 한쪽 팔 내줬어요. 네. 내주고 딴 걸 얻었어요. 네. 자기 아들 구속시켰습니다. 자기 아들 3명 다 구속시켰어요. 자, 그런 거를 하면서 실제로 정치적인 또 새로운 어떤 이 전환점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렇죠. 근데 윤 대통령은 참 지금도 아쉬운 게 왜 그 여사 문제와 관련된 뭐 이 행위라든지 또 기자회견을 해서 뭐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거부하다가 결국 지금 이 상황까지 온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네,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어쨌건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조금의 손해로 넘어갈 수 있었던 것을 안 넘어가다 보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종기도 처음에 딱 했을 때 처음에 조금 짜내고 뭔가 치료했으면 안 번지잖아요. 네. 근데 계속 위에다 그냥 뭐 괜찮다 그러고 그냥 하면 나중에 온 천지가 다 골마서 결국 죽는 거하고 똑같은 문제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리고요 다시 복귀해 보면요, 12월 3일에 이제 계엄이 있었고 12월 7일 토요일에 오전 10시에 첫 번째 대국민 담화를 2분 몇 초 동안 윤 대통령이 합니다. 네. 그때 뭐라고 그랬죠? 임기 문제 포함한 자신의 거취를 당에 다 일임하겠다. 앞으로 국정 운영은 당과 정부가 알아서 해 줄 거다. 그럼 그때 질서 있는 퇴진 하겠다. 자, 임기 다 채우지 않고 물러나겠다. 이선우 때 얘기했잖아요. 네. 그걸 닷새 만에
그 12.12 또 담아내고 뒤집어 엎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거 뒤집어 엎지 않고 그거대로 갔으면 이렇게 탄핵되고 뭐 되는 이런 결과 안 나왔다고요. 네. 예. 그러니까 참 생각해 보면 해볼수록 참 안타깝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이 다음 주가 되면 이제 각 후보들의 어떤 출마 선언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는 한편으로는 참 재미가 있는 게 저쪽은 이미 굳은 자예요. 예. 이쪽은 뭐 굉장히 재미가 있을 겁니다. 역동성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에 좀 경선 어떤 이 프로그램을 좀 새롭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 들어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민주당이 한 건데 한 곳 이렇게 할 때마다 하위 뭐 몇 등을 떨어뜨린다든지 뭐 이런 방식을 통해서 점점 우리가 왜 게임처럼 예.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시선을 집중시킬 수 있는 저는 그런 어떤 경선 룰을 좀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야, 이번 주에는 누가 떨어지지? 이번 주에는 누가 떨어져? 왜 이제 옛날에 나는 가수다 뭐 할 때 보면 딱 투표해갖고 제일 마지막은 떨어뜨리고 딱 맞아요. 투표 제일 마지막 떨어뜨리고 예. 막 이러면서 점점점 올라오잖아요. 예. 그러면 국민들이 점점 이 분위기가 왜 미스터 트롯도 보면 나중에 7명 할 때 막 대결하고 막 하면서 결국 이제 임영웅이 딱 될 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막 누가 되지 막 투표하고 막 노래 들어보고 판단하고 이런 것처럼 저는 이게 미스터 트롯 방식이나 예. 나는 가수다 방식이나 이런 걸로 한번 분위기를 제주도부터 시작해서 쫙 올라오면 와 나중에 되면 국민들이 관심 없던 사람도 야 누가 떨어졌대? 누구야? 이번엔 누구야? 막 이런 관심을 가지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뭐 저쪽은 이미 뭐 그냥 굳은 자니까. 저 손가락 빨고 있는데 네. 이쪽은 막 점점점 재밌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딱 되면 컨벤션 효과가 딱 터지면서 네. 저는 그때 되면 거의 또이또이가 된다고. 되면 맞습니다. 그때부터는 예. 이재명을 확 붙어버리는 그런 방식으로 나간다면 맞습니다. 예. 저는 아주 재밌는 이 그 경선이 되지 않을까. 그게 바로 네. 정치적 상상력이에요. 지금 우리 현종님이 얘기하는 저런 정치적 상상력을 가지고 하면요 길이 열려요. 그래서 정치가 참 그 묘미가 있는 게 그 가능성이 예술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래 되면 아마 후보들도 네. 이 집중해서 안 떨어지려고. 그러면 이제 저는 지금 한 10명 되잖아요. 네. 그분들 다 참가시켜요. 예, 10명 이상 나올 것 같아요. 네, 참가시켜서 저 제주도에서 또 하나 떨어뜨리고 저 부산 가서 하나 떨어뜨리고 경남 가서 하나 떨어뜨리고 예. 뭐 광주 가서 하나 떨어뜨리고 쫙쫙 오면서 서울 쪽 오면서 이제 누가 올라오나 막 쫙 하고 뭐 그렇게 되면 이게 리더십이라는 게 이제 관심 속에서 쫙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민들은 대통령 탄핵 이후에 어차피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일단 이 감점이 있습니다. 네. 그 감점을 회복하는 길은 잊혀지게 만드는 거예요. 네. 그렇죠. 잊혀지게. 그렇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제 뭐 이제 상갓집 비유를 했더라고요. 이양수 사무총장이. 그것도 맞는 비유인데 지금 그거를 그 윤 대통령 파면의 그 아픔을 자꾸만 잊으려고 이렇게 해서 잊혀지는 게 아니고 네. 다른 새로운 뭔가 그 컨텐츠로 또 미래 희망 뭐 이런 쪽으로 이게 이제 그 새로운 이게 입력이 되면 그렇게 이제 이게 승화가 될 수 있는 거죠. 예. 이번에 이제 그 폭삭 소가수다 다 보셨잖아요. 그렇죠. 저 정말 재밌게 봤는데 맨날 눈물 뻥뻥 흘리면서 봤는데 그 바쁜 시간 와중에도 근데 이게 이제 이번에 보니까 4편씩 금요일 날만 딱 공개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막 기다립니다. 금요일 날 다시 어놓고 기다려요. 그러면 금요일 날 탁 하면 이게 막 팍 올라가요. 또 그 다음 날 금요일 날 막 기다려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대충 한 달 동안의 스케줄을 잡아서 저는 경선 프로그램들을 한다 그러면 저는 손님 끌 수 있습니다. 아, 그럼요. 네, 손님 끌 수 있어요. 아주 흥미진진한 주말 드라마 같은 거를 만들면 되는 거죠. 네. 네. 그래 네. 그런 것들로 되면 저는 국민적 관심, 시각 그리고 또 하나는요. 저는 이제 그런 게 필요하다고 봐요. 한동훈 대표가 지금 일단 뭐 다음 주에 딱 이제 등장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재명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지금 민주당 국민의힘이 필요한 거는 이재명은 어차피 그걸 하는 거고 네. 진짜 요즘 보면 이 어려운 국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어려운 국민들이 너무 많고 지금 문 닫은 데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런 데 문 닫으면 그 자녀들이 대학 등록금 되기 어려워요. 그러면 저는 민생 비상사태를 선포해야 된다. 음. 저는 뭐 한동훈 대표가 다음 주 예를 들어서 뭐 출마 선언하면 지금 민생 비상사태다. 이거를 우리가 해결해내겠다. 지금 정말 민생이 정말 백척간도에 서 있다. 이거를 국민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그거에 대한 지원책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미래에 대한 것들을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과거 이재명이 어떻고 이건 우리 국민들이 웬만큼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어떠한 미래를 내가 만들어갈 것이며 그 상상력을 할 수 있도록 야 한동훈이 되면 앞으로 AI 시대에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민생을 챙기고 트럼프하고 좀 맞짱 뜨면서 그 잘하는 영어로 트럼프하고 그냥 하면서 사실요 한동훈 대표가 골프를 잘 칩니다. 그래요? 네. 여러분 모르셨죠? 지금 몰라요. 안 쳐요 지금은. 아니 군대 있을 때 좀 군대에서 치고. 좀 친 게 아니고요. 네. 군대 있을 때 싱글 쳤어요. 그래요? 네. 군대 있을 때 저는 뭐 골프를 방망이 잘 후두르는 사람 별로 부럽지는 않아요. 몰랐어요. 그런 그 우리 저 이 군 법무관 했잖아요. 한동훈 맞아요. 대표가 그때 많이 법무관 쳤다고 시절에 그러더라고요. 많이 쳤는데 골프 이 운동 잘하게 생겼잖아요. 음. 그 골프를 싱글 쳤어요. 우리 현정님 뭐예요? 아니 좀 묻지 마십시오. 네. 묻지 마십시오. 네. 그런 거는 굉장히 우리 저 국가 기밀입니다. 그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하고 잘 죽이 맞을 수 있습니다. 잘 주직이 맞고 콜롬비아 또 나왔잖아요. 그렇죠. 트럼프가 또 이게 학벌에 아주 강하거든요. 네. 이제 그런 거 하면 굉장히 아마 저는 이 트럼프와의 어떤 대화, 통역 없이 뭐 이거 가면 그렇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럼요. 그것도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네. 중요하죠. 이제 네. 그런 것들이 좀 쌓이면 저는 괜찮은 이 진짜 우리 국민들이 많이 걱정하시잖아요. 미국과의 관계 지금 뭐 전화 통화도 못 했잖아요. 그러니까 전화로 그냥 바로 통화하는 거 그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예. 아마 그런 게 그 아베나 이시바 같은 경우는 이게 영어를 잘 못해갖고 굉장히 고생 많이 했지 않습니까? 아베는 미국 유학도 하고 그랬어요. 네. 예. 아베는 자, 어쨌건 그런 어떤 전략들이 이제 필요할 게 아닌가 저는 네. 또 생각이 듭니다.